제네시스 GV70 Electrified BMW iX3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나서 뭐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는 그렇지 않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뭐 판단도 자유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는지 그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품성이라는 것은 이게 두 모델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상품이 있고 못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셔야 모르고 사시면 실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뭐 경쟁력 떨어지고 성능 떨어지는데 배지 하나가 모든 걸 다 감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품성이 좋고 성능이 좋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현대 뭐 제네시스 못 믿어. 이런 분들에겐 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내놓는다. 내연차 기반이래요. 그냥 봤더니 중국에서 공장 설립해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를. 거기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치자. 스펙을 한번 봤더니 283마력에 제로백이 6.8초. 그리고 80kWh 배터리를 탑재를 한 모델로 344km를 갈 수가 있다. 충전 속도가 150kW, 뭐 그 정도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80%까지 보니까 34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V12 같은 거 뭐 지원 안 하고, 무선 충전 같은 거 지원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공차 중량은 싱글 모터 기반인데 2.21톤이랍니다. 뭐 배터리가 추가하니까 뭐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BMW에서 차가 딱 전기차가 나왔어요.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게 출력이 490마력이래요. 제로백이 4.2초랍니다. BMW. 그래? 어디서 만들어졌나 봤더니 독일 현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댕골핑 공장 같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배터리도 어디 걸 썼나 봤더니 뭐 K배터리, 뭐 중국 배터리나 K배터리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싱크탱크 기업들, 뭐 랜드 연구소 같은 중국인 보고서 같은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중국인들의 특징이 급속한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통해서 중국은 혈연 관계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과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돼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혈연 관계. 거기에다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지름길, 빠른 성공. 성공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특징 자체가 청소년 시절서부터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으면 그걸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시거나 또 무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중국의 특징을 잘 알 겁니다. 그들이 마진을 부풀리고 협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양심에 어긋나고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결점이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걸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래서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오고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급속하게 자본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 문화 그리고 또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형질이나 기질이 틀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렴한 생필품을 생산해서 이걸 통해서 자본을 벌어들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은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또 공경에 처할까 이런 것까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자동차는 사실 이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130년 동안 사회, 경제, 그리고 또 산업 부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집담에 비싼 거니까. 하지만 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재산,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이고 사고가 났을 때 날 지켜줘야 되니까 이건 대단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 도덕 이걸 가지고 제조사가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그냥 일반적인 대중차도 아니고 값싸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차도 아니고 무형의 가치가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도 만족을 얻어야 되는 프리미엄의 영역은 역사가 녹아져 있고 헤리티지가 숨어져 있고 거기에 장인 정신과 책임의식과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거기에 다 집약이 돼 있어서 그 가치를 구입하는 게 프리미엄인데 이걸 중국 현지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로 만들어서 조합을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 공장도 보니까 뭐 딩골핀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도 네, 우리나라 K배터리, 우리나라 산업, 이 한국인 특유의 책임의식, 책임감 하면 또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IT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아니 이 정도 뭐 5천만 내외의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인이 만들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책임의식 부분에 있어서도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K배터리 탑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안정 이렇게 해서 냈어요. 거기에다가 충전 속도도 350kW. 어우 18분이면은 80%가 충전이 됩니다. V12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배터리를 외부 전력으로 뽑아서 쓸 수 있고 3.6kW 뭐 그 가정용에 쓸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을 뺏을 수 있어요. 무선 충전도 된답니다. 거기다가 공차 중량이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비슷해요.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근데 가격을 보니까 비슷해요.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약간 비싼 정도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제네시스는 매장이 됐을 거예요. 매장뿐만입니까? 아마 뭐 이건 뭐 인터넷에서 밈으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BMW iX3는 아주 불티나게 팔렸겠죠. 자, 독일 현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BMW iX가 200대도 안 팔립니다. 독일 사람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X3가 X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니까 독일 사람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중국 배터리 탑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2022년 1월에 올해 1월이죠. 판매된 그 판매 독일 내 전기차 순위를 보면 iX3가 199대로 타이칸이 310대가 팔렸는데 아이오닉5의 5분의 1도 안 팔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외면을 받고,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는 국산차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판매돼서 그거 운영하는 것보다 아이오닉5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비싸게 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S밖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브랜드도 생소하고 또 BMW는 독일 사람들도 프리미엄에 대한 자부심이 또 강하고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품질에 같은 뭐 비슷한 가격 조건 조금 더 가격이 높다 그래도 뭐 그 정도서 인식할 만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중국에서 우리는 제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중국의 이렇게 기술을 지금부터 이렇게 의존을 해가지고 중국 배터리 그리고 또 중국 생산 이렇게 하는 거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정말 잘못하는 게 전기차가 지금 사업 초기입니다. 사업 초기예요. 자, 여러분들 폭스바겐이 200조 투자를 한다. 뭐 현대에서 60조 넘게 투자한다. 또 토요타도 뭐 41조, 81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GM도 막 다 수십조입니다. 자동차 판매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벌을까요? 아무리 많이 벌어야 순수익으로 따지면 10조를 못 넘깁니다. 10조 이상 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에 200조, 막 250조, 300조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다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동차 제조 비용, 원가들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 AS에 사용되는 비용, 그 다음에 리콜이 발생했을 때 또 뭐 징보 측 손해배상, 뭐 다양한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지출하고 나면 뭐 대략적으로 남는 비율은 뭐 3~4%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 대비. 그러면은 100조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잡아가지고 1년에 자동차 팔아가지고 10조를 번다 그러면 100조 투자하는 기업은 10년 동안 돈 벌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굉장히 투자만 하겠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쟁력, 전기차의 상품성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냥 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다 쏟아부을게요. 폭스바겐은
뭐 한 20년?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100조라 그러면은요, 그들이 뭐 한 10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아마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되어야지 그나마 뭐 40조, 50조, 60조 이런 것들 그냥 10년 동안 그냥 눈 딱 감고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전기차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전기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차를 만들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자세. 자, 우리는 독일에서 태동된 기업이고 또 유럽 프리미엄 그리고 130년 동안 자동차의 원조가 여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또 유구한 역사,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생산해냈어. 뭐 전기차가 된다고 해도 자동차니까 우리가 역시 그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또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멋진 자동차를 유럽 내에서 또 선보여야지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태동하는 시장에서의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미래의 간판 모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다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브랜드가 또 다른 100년을 열어가는 그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기술과 자신 있는 기술과 또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생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생명을 맡겨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초기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중국은 언제 가느냐? 중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됩니다. 한 20, 30년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돼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나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블루 오션이 아니라 이제 레드 오션이구나. 아, 이거 만들어서 남는 거 없어. 해봤자 이거는 별 보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비슷한 스펙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소비자들의 가성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가격적인 이점을 안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중국에 가고, 베트남에 가고, 말레이시아에 가고, 뭐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좀 더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또 그 외에 법적인 제재가 좀 덜해서 비용이 덜 지출되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산업이 태동기에서 완벽히 성장을 해서 이제는 과잉 경쟁으로 인해 수요가 너무 확대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제조자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레드오션이 된 영역에서 이제 중국은 안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소비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거 만들었으면 얼마나 남는다고. 뭐 유럽에서 이렇게 하기는 이제 힘들겠지. 뭐 이 정도 됐으면 뭐 중국에서 저렴하게, 그 다음에 프리미엄 라인업 비싼 것들은 그냥 여전히 유럽에서 나오고 이제 가격 격차를 두면 소비자는 저렴한 거를 중국에서 생산되니까 그냥 감수하고 사면 되는 거고, 그거 싫으면 좀 비싼 가격을 주고서 원래 원산지에서 그 브랜드가 태동한 곳에서 만들어진 거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세데스 BMW 전기차 초기 시장이에요. 이제 시작도 안 된 그야말로 태동기에 기업의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본인들의 기술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나가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눈도장을 딱 받은 그런 제품들 받아다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벌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래 100년을 좌지우지할 전기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독일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기술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상품성이 높은가를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라 이걸 다른 기업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을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그러면서 선순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좋은 품질을 공급하지만 제조자는 그 공급을 통해서 합당한 이득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기술이에요. 독일은 그런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F1이라든지 뭐 모터스포츠처럼 단기간 내에 뭐 F1에 예를 들어서 포뮬러카가 왜 300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개발하는데 한 3천억 들었어요. 근데 요거 3천억 들여가지고 한 10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n분의 1 해가지고 대당 얼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걸 많은 수량으로 생산을 하고 규격품으로 만들어내야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F1에 들어가는 엔진이 뭐 1600cc 하이브리드로 해서 1000마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으려면 막 150억, 160억 이렇게 그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개 안 만들기 때문에 그 몇 개를 안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1800cc 괜찮은 엔진을 하나 만들려면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죠. 개발비가. 그리고 1600cc의 하이브리드를 붙여서 괜찮은 F1 엔진을 만드는데도 한 30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1600cc 엔진은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몇백만 개씩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파츠를 대량으로 공급을 받아서 또 이걸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F1에서 사용되는 건 시즌에 3개 이상 사용하면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많이 안 만듭니다. 그러면 뭐 한 시즌에 3개, 그 다음에 다음, 그 세대가 바뀔 때까지 뭐 생각을 해서 뭐 10개, 20개 이 정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치죠. 그래서 투입된 돈이 3천억이에요. 그럼 n분의 1 하면 딱 이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들어 놓고 아이 뭐 가격 상관없어 우리가 뭐 모터스포츠 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끝장나는 걸 보여줄게 해놓고서 가격 30억 20억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걸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가 7천만 원에 저렇게 품질을 냈다고? 그럼 우리도 7천만 원에 저걸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한 3배 정도를 쓰면은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 이거 적정 가격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비슷한 가격대에 그래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중국이라는 거죠. 야,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제대로 되는구나. 그럼 가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중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초기인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미래를 보여주고 브랜드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레드오션에 가서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기에 특화된 중국 시장에 가서 프리미엄 라인업에 들어가는 배터리마저 거기 걸 가져다가 실던가 아니면 iX3 같은 초기형 전기차지만 앞으로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줄 전기차 초기 모델을 아예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 앞으로 미래 전기차에서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빛나게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비전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BMW인데? 독일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에 플러스를 주고라도 피를 주고라도 그 브랜드의 자동차를 살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가 130년 동안 발전을 거기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뭘 했니 너? 내 레퍼런스 좀 보여줘 했더니 입이 쩍 벌어져요. 내연 자동차는 진짜 니네들 외에는 답이 없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같은 2000cc인데 3배씩 주고 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자, 전기차 누가 제일 유구한 역사와 또 히스토리, 헤리티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예요. 역사를 보고 전기차를 사신다면 테슬라 사셔야 돼요. 왜? 2003년부터 시작이에요. 19년 됐습니다. 이게 제일 유구한 역사입니다. 야, 19년이 무슨 역사냐? 좀 그렇잖아. 그걸 또 모델 몇 개나 돼. 전기차는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동일선상에서 준비 땅 하는 거예요. 그럼 독일 기업에서 우리가 130년. 엔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30년입니까? 엔진이 안 들어가는데. 자동차에서 엔진 빼고 변속기 빼고. 그러면 엔진 빼고 변속기 빼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동력 전자장치에서 배기 라인까지입니다. 이걸 다 드러내면 그게 자동차예요? 그럼 그냥 조형물이에요. 그러면 유럽 자동차가 이제 와서 전기차 시작을 하고 있어요. BMW든 벤츠든 아우디든. 물론 그 이전에 뭐 프로토타입이든 뭐 초기형 전기차든 이런 건 대량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시대의 전기차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현대적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건 유럽이 몇 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 헤리티지 없어요. 아니 자동차의 그 외 부분도 있잖아. 자 보세요. 내연 자동차로 만들다 보니까 소형차는 1300kg에서 그들은 기술을 계속 완숙하게 다듬었고요. 또 준중형에서 중형까지는 1500에서 한 1700kg 사이, 1.5톤에서 2.7톤 사이에서 비클 다이나믹스를 숨쉬게 다듬었습니다. 대형 세단은 2톤에서 2.1톤 사이로 다듬었습니다. SUV는 2.1톤, 그 준대형에서 대형 2.1톤에서 2.4톤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기진 않아요. 디젤 같은 경우가 이제 2.3톤, 그 다음에 X6M 같이 아주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모델이 한 2.4톤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걸 손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 부담이 기본적으로 300kg에서 500kg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에서 사용됐던 비클 다이나믹스에 대한 노하우들도 이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게가 갑자기 이게 30kg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400kg씩 400kg씩 늘어나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잘했던 그 솜씨 있는 핸들링, 비클 다이나믹스, 스포츠 성능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이 될 수가 없어요. 물리 법칙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중량에서 자동차의 비클 다이나믹스를 새롭게 내연 자동차에서 하는 것과 또 신규 전기 자동차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중량을 감안하고 설계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내연 자동차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NVH 많이 달아왔고 또 비클 다이나믹스, 핸들링 이런 부분 다 잘해왔으니까 중량 증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압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없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 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뭐 헤리티지 그걸 통해서 프리미엄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신규 전기차 스타트업이 더 역사가 깊고 전기차가 전자 유도 또 소프트웨어 배터리 BMS 또 이런 걸 통해서 성능 주행거리 다 잡는 이런 기술들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더군다나 완벽하게 플랫폼화된 전기차로 시작한 기업들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공간, 또 단순화된 파워트레인에 맞게 공간 활용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더 널찍하게 빼고요. 또 새로운 안전 설계라든지 전기차에 맞는 그런 새로운 설계를 입힙니다. 그래서 경량화 부분이 조금 더 이득이 있어요. 테슬라 모델 보면은요, 모델 X가 조금 문제지 나머지 모델들은 경쟁 모델보다 경량화가 다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 가운데서도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플랫폼화된 전기차에 맞는 핵심 기술을 구현한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연 자동차들 어떻습니까? 내연 자동차 기반으로 만들어서 전기차 이렇게 파워트레인 바꿔놓으니까 그냥 배터리만큼 무게가 거의 대부분 증가하는, 완벽하게 다 배터리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5를 기반으로 한 iX 같은 경우에도 2.19톤인데 요거를 iX50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2.6톤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무게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어낼 건 덜어내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서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동력 전달 장치, 배기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걸 그냥 빼놓고 적당하게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쳐가지고 전기차에 맞게 올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공간, 덜어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그냥 다 전기차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량적인 측면이라든지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게는 증가하고 공간 활용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기술 전혀 안 들어가서 이제 늦게 시작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서 출력도 안 돼, 주행거리도 안 돼, 이런 전기차를 가지고 구현을 해놓고 이런 상품들이 130년 자동차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 만들어도 그거 프리미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자, 필름 카메라는요, 필름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그 필름이 들어가는 그 큰 공간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한 요만한 손가락 2마디만한 이미지 센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또 추가가 됩니까?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니까 필름 카메라의 그 바디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새롭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디지털 백을 붙이면 여기다 이미지 센서를 필름 형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하게 되면 필름 카메라 바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때요?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그리고 또 속도는 속도대로, 이게 뭐 디지털 카메라 또 외부 액정 달아야 되고 거추장스럽고 너무 효율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치워버려. 안 돼. 새롭게 설계.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형식이 나와. 그래서 지금 SLR 카메라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DSLR, 그러니까 미러가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에서 맞게 조금 이렇게 손본 형태로 발전을 시켜서 형태를 비슷하게. 그러다가 지금 미러리스로 완전히 형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그냥 디지털 카메라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셔터 개념이라든지 뭐 미러 개념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일반인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판때기처럼 슬레이트 필름이 들어가는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지금 1억 화소나 되는 이미지 센서와 함께 광학줌도 뭐 5배, 10배, 뭐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100배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보정으로 또 하면은 나름 볼만합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접근하게 되면 그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130년 동안 해왔던 어드밴티지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시대에 지금의 전기차, 미래 전기차에는 맞지 않는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을 계속 가져다가 이러니까 보여주려고 해서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네시스가 IS3처럼 그 스펙에 그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으로 출시가 됐다. 그러면 제네시스는요, 2022년 동안 아마 온갖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BMW X3가 딱 그 정도 상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BMW가 너무 갖고 싶어. 그 로고만 봐도 막 심장이 뛰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 삼각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삼각별은 그냥 마법이야. 매직이야. 젊은 이건 매직이야. 이거는 이 한마디면 나의 꿈이야. 이거는 현실화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리진 않고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자동차는요, 특히 프리미엄 자동차는 중국 묻으면 안 돼요. 중국은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기반,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책임의식, 희생정신, 도덕감, 그리고 또 자동차에서 프리미엄의 상품성을 만들어낼 만한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중국 기업에 인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태그를 뗄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볼보, 그 다음에 폴스타,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도 그냥 당당하게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세요. 볼보라는 브랜드, 뭐 중국이라는 애석한 워딩이 따라다니겠지만 그거를 감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국도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현재는 이렇더라도 4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보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 프리미엄 아직까지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러 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